지난해 국가 채무는 420조 7천억 원, 국민 1인당 나라 빚은 845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금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집중 공략에 나섭니다. 서울에서는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하락하면서 1990선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0.13% 내린 1994.41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0억 원 이상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 역시 순매도에 동참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송주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송 기자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는 2.67포인트 내린 1994.41에 마감하며 이틀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뉴욕 증시가 미국의 3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했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이 어제 장에 반영됐다는 인식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중 2,000선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이 625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230억 원, 64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과 의약품, 철강, 금속 등이 올랐습니다. 운송장비와 기계가 1.5% 넘게 떨어진 가운데 전기전자와 의료정밀, 제조업 등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생명과 포스코, LG화학이 1% 넘게 올랐고 다른 현대차와 기아차가 2% 넘게 떨어지는 등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2.03포인트 내린 484.77로 마감했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올해 주식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을 순매도한 가운데 실적 개선주들은 선별적으로 매수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국민연금의 1분기 장바구니를 펼쳐보니 지난해 4분기와는 내용물이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송 기자,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올 들어 비중을 늘리거나 신규 매수한 상장사는 총 60곳으로 유가시장에 39곳, 코스닥 21곳에 달했습니다. 반면 35개 종목은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개월간 국민연금은 특정 업종을 늘리기보다는 같은 업종 내에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그간 많이 올라 상승 모멘텀이 약한 종목을 팔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실적 호전주를 선택적으로 매수하면서 업종 내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주 가운데선 지난해 말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졌던 우리투자증권과 한국금융지주가 러브콜을 받은 반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 누적 순이익 80% 이상 감소한 KTB투자증권은 1% 이상 지분을 줄였습니다. 음식료주 중에서는 올 들어 각각 13%와 20%의 강세를 보인 롯데삼강과 오리오느타라 차익을 실현하고 대상과 롯데칠성, 크라운제가, 차조산업 등 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대림산업과 태영건설, 제약주로는 종근당과 에스텍파마 등이 쇼핑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한편 130만 원 돌파에 성공한 삼성전자 비중은 6%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주식 148만 주를 추가로 사들이며 지분을 5%에서 6%로 높였습니다. 삼성전자 강세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지난해 말 9조 3,557억 원에서 현재 11조 5,929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예, 총선을 앞두고 증시를 괴롭힌 게 바로 정치 테마주였는데요.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정치 테마주들 급등세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우리들 생명과학은 장중 내내 강세를 보인 끝에 14.05% 오른 2,07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들 제약도 이틀 연속 급락한 뒤 12% 급등했습니다. 우리들 제약과 우리들 생명과학은 우리들 병원 그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척추 디스크 수술을 마치면서 신노 테마주로 분류된 곳인데요. 정치 테마주들은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에다 회사까지 직접 나서 특정 정치인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총선 일정에 따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테마주로 꼽히는 조광페인트도 오늘 14.56%나 올랐고 다른손과 위노바, 서희건설 등도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는 등
총선 전날에도 관련 테마주들의 급등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안철수 연구소가 1.4% 올랐고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는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 메디항스도 각각 2.7%, 3.67% 상승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연일 급등락을 이어가면서 금융당국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초부터 운영해왔던 테마주 특별단속반의 운영 기한을 오는 7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당초 특별단속반은 8일자로 운영을 끝내야 했지만 테마주가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도 남아있어 운영 일정을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 송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420조 7천억 원, 국민 1인당 나라 빚은 845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2011 회계년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습니다. 결산을 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 정부 채무는 420조 7천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8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로는 34%로 전년의 33.4%보다 0.6%포인트 늘었습니다. 당초 전망치인 35.1%보다는 1.1%포인트 축소된 수치입니다. 추계 인구로 나눈 1인당 나라 빚은 845만 1,355원으로 전년의 804만 원보다 41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전세금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민신한, 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전세금 담보대출 잔액은 8,413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940억 원, 53%나 급증했습니다. 아주캐피탈의 오토담보론 잔액은 지난해 말 130억 원으로 1년 전에 80억 원에 비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신용대출 등이 어려워진 데다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악화되면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급전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집중 공략에 나섭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오전에 지지를 호소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뒤 서울 동작과 구로, 마포 노원, 경기 의정부, 구리, 수원, 화성 등을 다니며 막판 총력전을 펼칩니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서울 강동과 송파, 강남 서초, 광진 중랑, 동대문 성동, 종로 서대문 영등포, 양천 마포, 종로 등 서울 시내 전역을 샅샅이 누빌 예정입니다. 이번 19대 총선은 사상 유례 없는 초박빙 접전으로 전개되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오늘 현재까지 좀처럼 승패를 점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서울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등을 통해 부피나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18개 자치구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가정마다 매달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종량제가 시행되면 하루 67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고 연간 19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 또는 분쇄, 건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양을 줄이는 감량기 설치 시범 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오전 한은과 국제결제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공동으로 주최한 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개정 한은법의 당위성과 함께 통화정책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가 거시 건전성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며 한국의 한은법 개정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적절히 반영할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총재는 또 금융 안정은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자산 가격, 신용 총량 등 거시 건전성 정책 대상 변수까지 통화 정책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주장은 중앙은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를 도발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 칸이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로켓 발사를 실행에 옮길 경우 이는 도발이자 국제 의무 위반이며 추가적인 지하 핵실험도 도발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일본 노무라 증권은 북한이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하면 과거 미사일 시험 발사 때보다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훨씬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로켓 발사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 강도 높은 북한 도발 등이 잇따르면 시장 불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포스코의 대중소기업 성과 공유제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성과 공유제 우수 사례인 포스코와 협력사인 대원 임무를 방문해 포스코의 사례는 다른 대기업들의 귀감이 된다며 정부 인센티브 등을 강화해 포스코 모델의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과 공유제는 포스코가 중소협력사와 공동으로 기술 개발 등 혁신 과제를 수행해 발생한 성과를 현금이나 장기 제품 공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포스코는 대원 인물과 성과 공유제를 통해 끈끈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원 인물은 포스코가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레이저 웰더 나이프를 포스코와 공동 개발해 최근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대원 인물에 3년간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그 결과 대원 인물은 15억 원의 새로운 매출을 확보했고 포스코는 공급 단가가 낮아져 5억 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포스코가 성과 공유제를 도입한 건 2004년부터로 지난 8년간 801개 기업과 1,794건의 성과 공유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성과 보상금으로 나간 금액은 2010년 169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24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박한용 포스코 사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에 대한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라며 올해는 500억 원을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이 슈퍼개미를 포함한 고액자산가 수백 명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슈퍼개미는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증시에서 슈퍼개미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 같은 소식은 증권부의 김홍길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세청이 슈퍼개미들의 주식 투자 자금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고요? 네, 세원 확보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세청이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한 고액 금융 자산가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세청은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 금융 자산가들 수백 명에게 자금 출처 해명서를 보낸 상태이고요. 이 가운데는 슈퍼개미들도 수십 명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슈퍼개미들에 대해 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국세청이 특정 슈퍼개미를 겨냥해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액 금융 자산가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다 보니 이번에 슈퍼개미들도 수십 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탈세미 조사에 집중을 했는데 최근에는 탈세 조사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가들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만큼 세원 확보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슈퍼개미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당장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액 자산을 굴리는 슈퍼개미들은 조사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느낄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는 매도 차익을 통해 돈을 불린 경우도 있지만 남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을 굴렸던 투자자들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로도 확대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국세청은 출처가 분명한 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금 출처를 해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액 자산 가운데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에 한해 조사를 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입니다. 예, 증권부의 김홍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을 대대적으로 펼칩니다. 현대차는 오늘 오전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현대차 글로벌 브랜드 전략 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인 리브 브릴리언트를 통해 감성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브 브릴리언트는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고객들의 삶을 더욱 빛나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으로 당신의 자동차 안에 당신의 빛나는 인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차는 보다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려면 고객들이 공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마케팅 전략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모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전파와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내년부터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강화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이 SNS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채용 전 과정에 SNS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학력 영어 점수에 관계없이 SNS에 대한 이해도와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골라 자사의 소셜 부문 인턴 사원인 소셜 매니저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소셜 매니저는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를 직접 운영하면서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소셜 미디어의 전문 인력입니다. SK텔레콤은 지원자에게 미션을 주고 SNS 사용자들의 공유 또는 댓글을 많이 이끌어낸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20일에 걸쳐 인재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롯데주류가 일본에 수출하는 서울 막걸리 캔 제품의 알코올 도수를 반으로 줄인 3% 막걸리를 출시했습니다. 롯데주류는 알코올 함량이 낮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일본 여성들의 취향에 맞춰 알코올 도수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국내 모바일 메신저 최초로 바다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마이피플 바다 2.0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마이피플 바다 2.0 버전은 삼성전자의 독자 운영체제 바다를 탑재한 웨이브3 등의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문자 전송과 1:1 채팅이 가능하고 그룹 채팅, 사진 및 동영상 전송, 모바일 스티커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